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지역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지금 있는 곳 광주입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주는 굵은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 전남 지역은 장맛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늘 밤 8시를 전후해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특보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한 비구름대가 지나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이 시각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를 전후해서 한평에는 시간당 59mm의, 광주 광산에는 시간당 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도심 도로가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낙뢰로 신호등 고장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하루 가로수 쓰러짐 신고 등 모두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한평이 141mm로 가장 많고 광주 광산 105, 무안 운남 91, 장성 88, 구례 성삼재 83mm 등입니다.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등 9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공과 여수, 광양, 순천, 강진, 해남 등 전남 9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한두 시간 뒤부터 빗줄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에서 주민 한 분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디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351번지입니다. 네, 지금 호우특보가 확대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계신 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보내주신 영상 보고 있는데 하수가 좀 역류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쪽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물이 자꾸 역류하면서 발에 잠길 정도로 됐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 곳 주변도 저렇게 좀 침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발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발이 잠기고요. 그리고 하수구도 물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역류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세요? 현장에 같이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장에는 저밖에 없었고 외진 골목이라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웃 주민들 피해 상황은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웃 주민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말한 게 없어가지고 피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좀 피해가 우려되는 거 어떻게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인가요? 지금 번개도 소리 들어보듯이 번개도 많이 쳐가지고 좀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발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조금 더 잠기면 침수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계신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집에 되도록이면 빨리 들어가고 발이 다 잠길 정도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남부 지역 곳곳에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의 대처 요령은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또는 거리에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나 거리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땐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네, 이 시각 기상특보가 발령 중인 지역의 재난 감시 CCTV 보면서 현장 상황과 예보 내용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남 한평입니다. 자, 한평구는 오늘 밤 9시 10분을 기점으로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한평은 오늘 10시 50분쯤 시간당 3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은 145mm입니다. 한평을 포함한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100mm, 많게는 150mm가 예보됐습니다.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은 가급적 피하시고 불가피하게 이용하실 땐 고립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경남 사천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경남 사천 대진교 지점의 CCTV 영상입니다. 경남 사천에는 최근 밤 10시 47분까지 1시간 동안 71.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 10시 40분을 기해 이곳 경남 사천을 비롯해 창원, 진주, 산청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사천 92.5, 진주 70.3, 창원 27.5, 산청 20.4mm입니다. 기상청은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시엔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예보와 호우 상황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 이번엔 경남 하동입니다. 이 시각 CCTV 영상인데요. 하동에도 오늘 밤 9시 30분부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밤 11시를 전후해 하동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7.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오늘 0시부터 최근까지 누적 강우량은 63.5mm입니다. 네, 자 이제 집이 침수될 때 좀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갑자기 정전이 되고 또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뉴스 특보 더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